5쪽 215쪽 7장 제1절 같이 읽죠. 자왈 인계왈 여지로되 구이 납저 고화로 읽으셔야 됩니다. 고화 함정지중이 막지 지피야하며 인계왈 여지로되 태코 중용이 불능기월 수야니라. 자, 이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용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용의 덕을 행하는 것, 요 두 가지인데요. 공자 가라사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나는 안다. 나는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들을 몰아서, 구라는 건 몰아서, 드릴 납자죠. 어조사 저를 읽으셔야 됩니다. 고와 함정지 중, 고라는 것은 그물,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덫, 그물과 덫과 함정의 가운데로 몰아 넣어도 이게 함정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막지치피하며 피할 줄을 알지 못하며. 자, 잘 다 안다면서 자, 너 중용의 도를, 중용을 잘 지키면 네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반중용, 소위는 아까 반중용이라고 그랬죠. 전혀 중용의 덕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저 함정으로 집어넣는 거나 덫에 걸리는 거나 같더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덫 속으로 빠지고 함정 속으로 빠지는데도 피할 줄을 알지 못하며, 그런 자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아는 자라고 하겠느냐 이 소리겠죠. 또 사람들이 나 다 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래, 그래서 나 중용을 알아. 근데 중용을 그래서 또 어떤 사람 잡았어요. 실제적으로 중용을 실천한다 그러면서 중용을 가려서 잡고서 불능 기월수에라. 기월이다라는 것은 한 달입니다. 능히 한 달도 지키지 못하더라. 그만큼 중용이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라는 건 나 알아라고 하는 사람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지자는 뭐예요? 과지라 표현했죠. 아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더라. 알기는 했지만은 뭐냐면 행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 소리예요. 자,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학에서 강조하는 게 지행합일이죠. 학이시습이라고 하는 것도 지행하는 거죠. 학하는 것이 바로 알기 위한 지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습하는 것이 익히는 것. 다시 말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대학을 지성의 전당, 그런데 미안한지 요새 지성이라는 말 싹 없어졌죠. 지성인이란 말 하지 않고 요새 뭐라 그래요? 그냥 지식인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 전에 그 유시민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지식 상품을 파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죠. 보따리 장수, 이 비슷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나는 안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게 실천하죠. 여기서 이제 그 지라고 하는 얘기는 지행합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특히 중용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중용의 도를 한다라지만 그를 한 달도 지키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관련해서 그 뒤편에 216쪽에 보면은요, 216쪽에 정의의 왈, 이 일경은 무지인 행중용지 사라. 자, 무지한 사람이 중용을 행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죠? 여는 아이라. 세지우이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 개, 자위, 아유진이라. 내가 다 알미 있다라고 말하느니라. 개이 납적 고화 함정지 중이 막지 지피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차위 무지인이 설비라. 바로 무지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비교해서 가설한 것이라. 고는 망이라. 화는 바로 그 다음에 악이라라고 하는 이 악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악이라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글자가 없어서 제가 그거 만들어서 지금 붙인 내용, 나무 목자에다가 그 악자를 같이 붙인 내용인데요.
악이라라고 했고 함정은 갱이니 그 다음에 천지 바로 땅을 파가지고 위감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봉 인어중이라 그 안에다가 칼날을 쏘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짐승이 떨어지면 이제 찔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니 이 함수에라 그래서 그 짐승을 빠뜨리는 것이라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금수 피인 소구하여 금수가 사람이 그 쫓는 것을 피하여서 나버 고망 화 함정 지중 그죠? 근데 저 덫과 그물과 함정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지 들어가는데도 그다음에 피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부지 위 피는 마치 뭐와 같으냐 무지제인이 그죠? 무지한 사람 무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위 기욕 소구하여 다시 말해서 기욕 자기가 좋아하고 그저 하고자 하는 그 기욕을 쫓는 바가 되어서 약간 기욕을 쫓는 바가 되어서 입죄 화중지 부지피하니 죄와 화의 가운데로 들어가는데도 피할 줄을 알지 못하니 곧 함은 시하라. 아래 문장이 바로 그것이라. 이 함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택호 중용이 불능 기월 수야자는 중용을 잡고도 가려내고서도 한 달도 능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현이 말을 택중용이 그죠? 중용을 택하여서 위지 이것을 하는데 또한 불능 구행하니 그죠? 또한 오래도록 행하지 못하니 언기 실루 무항예니 그래서 실제로 어리석고 또한 항상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니 소인 자위 선택 중용이나 소인이 스스로가 중용을 선택했지만 이 시맹력 비중용이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또한 중용이 아니고 가령 우유 중용이라도 가령 우연히 중용을 두더라도 역불능 기잡 1월 두를 잡자죠. 능히 한 달도 두루 지키지 못하니 마치 이것이 여입 함정예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나머지 주자 해석 비슷하고 그 다음 8장의 제1절 자왈 회지위냐 택코 중용하여 득일선즉 권권보궁이 불실지의니라. 자, 이 중용을 참 잘한 사람, 옛날 이제 성인, 다시 말해서 앞에서 순임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군이죠. 임금으로서 중용의 도를 참 잘하신 분을 대표적으로 지금 순임금을 하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그 중용을 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제자인 안회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임금에 잘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 그 다음에 안회 같은 경우는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32살에 요절을 했죠. 워낙이나 그 밑에 217쪽의 아래에서 맨 아랫줄에 보면은 공자가 자활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누항을 인불감 기원을 회하 불계 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어질도다 회여 그죠? 참 어질도다 회여 일단사 다시 말해서 대나무 대나무로 만드는 밥 한 그릇과 그 다음에 일표음 표주박에 물 한 바가지로 이런 걸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물 마시고 밥과 그죠? 겨우 밥과 그죠? 반찬이라고는 물 마시면서 누항이다 그러면은 더러운 거리 요즘 좋은 말로 표현하면 달동네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이른바 그 더러운 거리에 있더라도 더러운 거리에 있는 것을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을 인불감 기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거늘 회는 불계 기락하니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항에서 사는 거? 일단사 일표음 그렇게 하면서도 성인의 도를 공부하는 것 이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낙천지명입니다. 이때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하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했으니 어질도다 회하여 라고 했던 그 안회입니다.
그 아내인데 그 아내가 자 근데 노나라의 애공이 당신 제자 가운데 누가 참 배우기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18쪽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6번째 줄에 공자한테 선생님 제자 가운데 누가 정말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학문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자가 그때 누구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유아내자 호학하여 아내라는 자가 있는데 학문을 좋아하여서 배우기를 좋아해서 불천노하며 자 군자는 함부로 얼굴 울그락불그락 앉는다 그랬죠. 그래서 더군다나 저 어디 남산에서 빰 맞고 저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일 우리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노함을 옮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이과 그 다음에 허물을 2번 다시 짓지 아니했다. 둘리자입니다. 허물을 자기가 한번 허물을 잘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더니 불행 단명사이라. 그런데 불행이도 단명하였구나. 금야 즉 망하니 금야 즉 무하니 이렇게 되죠. 지금인즉 없으니 미문호학자이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듣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공자가 칭찬했던 사람이고 주역에서 유일하게 제자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입니다. 그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회복한다라는 이 첫 표에 대해서 기태서기호인저라고 하면서 이제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거기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자왈 안시지자 기태서기호인저 안시의 자식이 그러니까 성이 안시니까 안시의 자식이 기태 그 거의 회복할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불선이면 미상부지하며 불선함이 있으면 일찍이 알지 못함이 없었으며 지지면 만약에 불선함을 알았더라 그러면은 미상부행하라니 일찍이 다시는 행하지 아니했으니 여괄불원복이라 무주행이 원길이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지뢰복귀의 초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머지않아 회복하리라. 자, 뉘우침에 이르지 아니할지니 무지자는 이를 지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니 크게 길하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공자가 안연을 여기에다가 빗대서 설명할 정도로 안연을 지극히 그저 아끼셨던 그 제자인데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사 일표음에 재노항하면서 단사표음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독한 영양실조에 그죠? 이렇게 해서 아마 나이 32살인데 이미 머리는 허옇게 백발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지독한 영양실조로 인해서 아마 병을 얻어서 요절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217쪽에 거기다 기록해놨죠. 강설 2번째 줄에 희라 천상여셨다 천상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탄식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자 나중에 돌아오면서 제자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통곡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통곡 안 하면 어디다 통곡하겠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연편이 있고 논어에 보면 안연편이 있고 제자들 가운데 정말 가장 많이 언급한 제자입니다. 그렇게 공자가 심지어는 자공한테 물어봤죠. 야 너하고 저기 회하고 누가 더 나으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공이 뭐라고 보냈냐면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뭐라고 해서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 압니다.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제자였는데 그래서 공자가 아, 이 도가 아내가 내가 다 못다 이루더라도 아내가 이 뒤를 이어서 계속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찌감치 죽었죠. 그러니까 공자의 그 상실감이라는 게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아,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하셨던 그분입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8장 제1절 회지위인야 그죠? 안회의 사람 되문 택코 중용하며 중용을 가려서 중용을 가릴 줄 알더라라는 거죠. 중용을 가려서 득일선적 그 다음에 하나의 선이라도 가렸으며 가려낼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선이라도 얻었으면 권권보궁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먹을 이렇게 꽉 쥐는 거죠. 그래서 다 가슴에다 대고 그죠? 권권보궁하면서 다시 말해서 정성껏 받들어서 가슴에 품고서 불실지의니라 전혀 잃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다른 사람들은 3개월도 그죠? 근데 유일하게 3개월을 버틴 자가 바로
누구야? 아내라라고 제가 그 내용은 안 써놨네. 3개월을 자, 바꾸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3개월만 하면 한 계절 하면은 그 다음 한 계절에서 어쨌든 끝까지 중용의 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라 그랬죠. 그런데 회는 참 별 말이 없죠.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까지 했나? 회가 바본가 그랬다 그랬어요. 종일토록 나랑 같이 있는데도 단 한마디도 물어보는 것도 없고 입 한 번 뻥끗 떼는 것도 없다. 그래서 쟤 진짜 바본 줄 알았다. 그 정말 바본가 하고 가만히 돌아가서 행하는 걸 봤더니 그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그저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다 실천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가 바보가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바로 안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이죠. 한 장 한 장이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9장 보면은 자왈 천하 국가도 가균야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 로되 중용은 불가능야니라. 천하 국가도 내가 천하의 그 국가도 가히 고르게 하며 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그 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바로 고르게 하는 것. 균이라 그랬죠? 게시편에 논어 게시편에 나옵니다. 게시편 제1장에 고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정전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고르어야 서로 간에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화합하는 정치. 그리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해서 균화안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균등하게 정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전법으로서 정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장록도 가사에만 아무리 훌륭한 저 벼슬자리에 아무리 많은 노후로서 나를 준자 하더라도 아유 나 그거 싫어.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그죠? 이것도 가히 사냥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사냥할 수도 있다. 또 아주 그냥 날이 시퍼렇게 선 날 칼 위에 백인이란 막 하얀 날이니까 우리는 시퍼렇게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퍼런 칼날 위도 가히 밟을 수 있으며 무당에 뭐 그 위에서 막 춤도 추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용은 불가능이라. 선생님 뭐 중용에 들어 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중용의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라 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전국시대의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야, 그 너네 성인도 그런 거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야, 그런데 어떻게 한테 우리한테 뭐 어진 정치 하라냐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얘기하니까 맹자가 그때 제기한 것이 사단설이죠. 그저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이나 시비지심이나 사양지심을 조금씩 넓혀가면은 언젠가는 인을 하고 예를 하고 그저 인의예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용은 불가능이라. 그럼 아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그래 어차피 나 못하는 거야. 성인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이 아니라 열심히 더욱더 그저 조금도 한눈 팔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건데 과도하죠? 과도한 주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해석을 거기 보면은 주자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보면은 그 옆에 219쪽에 보면은 자 여기서 뭐 그 주자는 균이라라고 하는 것은 평치하라라고 표현하는데 편안히 다스리는 것이다인데 정확하게 보면은 균전법 다시 말해서 정전법에 의한 그 다스림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려서 볼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자라고 하는 것은 천하국가 가균 장록 가사 백인 가도 그러니까 천하국가도 가히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인이 다스렸던 정전법의 원리를 아는 거죠. 지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록도 가히 사양한다는 건 나보다 더 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양할 줄 아는 거. 그게 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인도 막 시퍼렇게 선 날도 가히 밟을 수 있다. 그 용. 그래서 지인용 세 가지의 일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천하의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그러나 기어 일편이라 다 어느 한쪽 편에만 그 치우쳐 있느니라. 그러므로 자지 근이 영능 면자는
개, 족이 능지언이와. 그래서 그죠? 힘 가깝게, 그죠? 가까운 것을 그 자뢰한다라는 게 힘입니다. 가까이에서, 그죠? 힘입어서 영능면자, 힘으로써 능히 힘쓰는 자는 다 좋기 바로 그 능하거니와.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 다음에 힘써서 행하면은 그 세 가지 일은 능히 하겠지만은 지어 중용하여는 중용에 이르러서는 수약 이능이나, 그죠? 얼핏 보면은 참 쉬운 것 같기는 하지만 연이나 비, 의, 정, 인수기, 무, 일호, 인욕지, 사면. 그래서 의리를 자 정미하고 의로 따로따로 해석해야 할까요? 의롭고 의리를 정미롭게 해야 되겠네. 의리를 정미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인을 잘 익혀서 한 터럭이라도, 그죠? 인욕의 사서로움을 없게 한다면, 그죠? 없게 한다면, 그 다음에 없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죠? 불능금년이라 능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터럭의 사서로움이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난이 이러되 어렵기는 하지만은 쉽지만은 중용은 이난, 중용은 참 쉬울 것 같은데도 바로 어려우니 차민지 소위 선능이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능한 자가 드물게 된 까닭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9장이고, 자, 그래서 중용은 참 이토록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용은 또 권도도 행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더니 시중,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경도가 있으면 그에 딱 중을 맞추려면 바로 권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권도를 행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0장의 제1절입니다. 자로 문강한데, 자, 자로가 강을 물었는데, 그러면은 중용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죠? 그럼 대단히 강해야 되겠죠? 강한 자가 아니면 이거 밀어붙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이 뭡니까? 라고 자로가 이제 대뜸 물었겠죠. 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덕치, 그러한 중용의 정치를 하려면은 이게 보통 굳세고 굳세지 아니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용맹이라면은, 그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로 제가 거기에 적합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강이 뭡니까? 그러면 슬쩍 물어보죠. 선생님, 저 정도 되면은 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공자가 가만히 뒀겠어요. 자, 자로에 대해서는 거기 쭉 그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이를테면은 언젠가는 그 뒷페이지 220쪽,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자들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자, 나를, 그저, 나이가 많다고 나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자,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뭐요, 천승지국, 나오죠? 그 자로 뭐냐면 천승지국이 서포 대국지간에 천승의 나라가 대국의 사리에 끼어 있어서 여기다가 군사 다음에 전쟁까지 일어나고 기근까지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러한 나라를 저한테 맡겨준다면 저는 3년이면, 그죠? 3년도 채 못 미쳐가지고 능히 모든 사람들을 다 용맹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쫓아나갈지 바로 그 방책을 제가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자가 기가 막혀서 빙그레 하고 웃고 마셨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래서 용감한 자냐면은 저 위에서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도불행이라 공자가 그랬죠. 아,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승부하여 떼배가 되는 거죠. 뗏목이나 타고서는 부해하리니 저 바다에 떠다닐 것이니, 그런데 종하자는 기우여얀저, 그래서 나를 따를 자는 유, 다시 말해서 자로일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자로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야, 저렇게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믿고 데려갈 사람은 나밖에 없는구나 그랬더니 공자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 너는 무모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자 그러면 그냥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올 것이다. 남들한테 저 떼배 타고 망망대해를 가자고 해봐라. 누가 따라 나서겠는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자, 유야는 호용 과하니, 그죠? 자로는 용맹함을 좋아하는 것은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앞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취할 바의 재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한 자로인데 중용이 어렵다니까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서 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공자가 대뜸 뭐라고 했느냐, 220쪽에 제2절입니다. 자왈 남방지 강녀와 북방지 강녀와 어기 강녀와 이렇게 물어봤죠. 다 이제 질문을 반문을 하면서도 전부 다가 그 가르치는 방식이죠. 자, 네가 강을 얘기했는데 무슨 강이냐 이 소리예요. 남방의 강이냐 북방의 강이냐, 아니 네 강이냐 무모한 너의 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남방이라 그러면 남방은 따뜻한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정 기질이 온화합니다. 그런데 온화한 속에서도 그저 온화한 그 중용의 덕이 있는 것이 되고, 자, 북방이라 그러면 추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춥고 먹을 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사람들이 억셉니다. 그 억센 가운데서도 중용의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강은 뭐냐 이 소리예요. 너는 북방의 강이냐 남방의 강이냐, 아니면 이 속에는 넌 정말 무모하지 않냐, 바로 이 뜻으로 물어본 거죠. 너의 강하면 뭐냐 이 소리입니다. 아니 너의 강인가 무모함을 얘기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그러니까 자로가 말 알아듣고 이제 시무룩하게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쭉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절이죠. 같이 읽어요. 관유이 교요 불보 무도는 남방지 강냐니 군자 거진이라. 자,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써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남방의 남방의 그 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정자가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써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방의 강의 중용의 도가 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불보무도, 무도한 일을 보복하지 않는 것, 무도한 짓을 해가지고 두루두루 어지럽힌 자에 대해서 그래서 꼭 쫓아가서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남방의 강인이 군자 거진이라, 온화한 군자들이 바로 그 거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4절 읽어봅시다. 임금역하여 사이 불렴은 북방지 강냐니 이 강자 거진이라. 임은 깐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석자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쇠와 가죽이니까 병기가 되는 거죠. 병기와 갑옷을 깔고서 사이풀렴, 죽어도 싫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죠? 전쟁을 하면서 죽어도 싫어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북방의 강이다. 북방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상황에서 당연히 군사는 그 장병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도 싫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북방의 강이다. 그는 누구냐면 그야말로 강자만이 거처하는 것이라. 너는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이 소리가 되겠죠. 나머지는 해석 그냥 보시면 되고 설명 다 해. 그 다음에 10-5, 그러니까 5절 고로군 맞나요? 고로군자는 화이불류하나니 강제교여, 중립이 불의하나니 강제교여, 구교도의 불변세건하나니 강제교여,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나니 강제교여라고 하면서 군자의 화이불류 하나, 그 다음에 중립불의 둘, 그 다음에 구교도 셋, 그죠? 그 다음에 국무도 넷, 요 네 가지 경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교도의 불변세건 셋, 국무도의 지사불변 넷, 요 방식. 적어도 군자라면은, 자, 남방의 강, 북방의 강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취해야 될 그 군자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소리예요. 너는 지금 무모한 그 강인데, 군자라면은, 우리가 성인의 도를 공부하는 군자라면 화이불류하라 이 소리죠.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같이 화합하긴 하되 같이 함께 흘러가지 않은 것, 화이불류. 화합하긴 한데 옆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샛길로 빠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조정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는 하지만은 그거 끝나고 이제 군자하고 간략하게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못다한 얘기들을 하지만은 더 이상 나가지 말라 이 소리예요. 더 이상 이제 뒤로 가서 야 우리 별도로 카페 가서 붕당 짓고 그 다음에 저놈 적대 세력들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 짓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게 화이불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동의불화가 되는 거죠. 끼리끼리 개파끼리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로 화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화합하기는 하되 누구를 위한 화냐? 백성들을 위한 화합이죠. 백성들을 그저 나라가 잘 되게 하는 화합하긴 하지만 끼리끼리 그저 붕당지어서 몰려다니지 말라입니다.
그런 화이불류하나니 얼마나 굳세고 꼿꼿함이냐. 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을 교자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교를 강모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강한 모양이라. 그 정현 같은 경우는 강모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교를 똑같이 강모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4쪽 224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이대 가진 여지 소 당강녀라. 네가 마땅히 강해야 할 바라니까 저기 뭐야 그 누구예요? 자로한테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너의 강함은 무모함인데 요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교라고 하는 거 역시 똑같이 강모라 표현했고, 그 시에 시 반수 노송편에 나오는 건데 교교호신이라고 하는 그저 굳세고 굳세면서 꼿꼿하고 꼿꼿하면 그 범 같은 신하라라고 할 때는 쓰는 그 교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강하다 굳세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꿋꿋하며 굳세며 상관없습니다. 강하도다 굳세며. 그러니까 이제 군자의 강함이라라고 하는 건, 유학의 선비의 강함이라라고 하는 건 화이불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강이 되는 거죠. 강하면서도 또 굳셈. 교자를 굳이 써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줄 알아라 이런 뜻으로 해서 교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이 불의하나니, 딱 가운데 서서, 다시 말해서 중용의 도에 서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나니, 그죠? 이파 저파 무슨 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기울어지지 아니하나니 강제교역 굳세도다 강하다 굳세며, 그 다음에 국유도에 불변색언하나니, 나라의 도가 있음에, 이때 색이라고 하는 말은 막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군자의 도를, 자 우리가 주역의 괴에서 효에서 이렇게 된 것은 실하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음보어는 허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허하다 표현하고, 실이다라는 것은 막혔다라는 의미에서 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막혔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실하다라는 뜻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해서 색은 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도가 있음에 스스로가 채운 저 양명, 강명이래. 보통 저거 양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자, 밝은 덕이라. 그래서 양이니까 또 뭐라고 그냥 강이 되는 거죠. 강하고 밝은 것이니까 강명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명한 재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충실이라 일단은 표현을 했는데요. 나라의 도가 있음에 군자의 그 실함, 그죠? 군자의 그러한 충실함을 변치 아니하고 더욱더 꼿꼿하게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니 바로 강제교역, 그죠? 강하고 굳셈이요. 또 나라의 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사불변하나니,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용의 도, 그죠? 중용의 도를, 그죠? 죽어도 어떻게 돼?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아니하나니, 자, 강하도다 굳셈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불류, 중립이 불의, 그 다음에 국유도의 불변색언, 그 다음에 국무도의 지사불변 이렇게 되겠죠.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밑에 소에 보면은 소의 위에서부터 소에 보면은 국유도, 국무도라고 하는 것 밑에 주석부터 봅시다. 주부터 보면은 끝에 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국유도에 불변이 추시하고 때를 따라서 그래서 변치 아니하고 이익을 쫓지 말라 이 소리고, 국무도에 불변이 피해, 그죠? 해를 피함으로써 해를 피하려고 뭔가를 그 변치 말아야 하니, 유도무도에 도가 있느냐 도가 없느냐에 관계없이 늘 군자의 도를 지켜나가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를 보면 자로문 공자 미안회 능택 중용하고 언기 유강이라. 자로가 공자가, 그죠? 공자가 안연의 그 중용을, 안연은 능히 중용을 가린다라는 것을 찬미,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되죠. 자로는 가끔 그래 누구 칭찬하면 선생님 저는 어때요? 이거 도나 이거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안현 같은 경우는 그저 중용을 택하여서 3개월을 지나더라도 변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안현은 중용을 잘 가려낼 줄 알고 그거를 잘 지키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언기우강, 자기 선생님 저한테도 강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강중역 겸유 중용부하, 그래서 그 강함, 그죠? 강함 속에는, 그죠? 강함 속에는 또한 중용도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저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용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런 뜻으로도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유씨가 말하기를 문강중지 중용자라. 그죠? 강 속에 바로 중용이 있다라는 것을 물음이라.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영녀, 논어의 이른 것처럼 자, 선생님께서 안현에게 일러 말하기를 용지적 행하고, 그죠? 쓰이면 행하고, 저 위정자들이 우리를 발탁해서 등용한다? 그러면은 그냥 도를 펼칠 뿐이고, 행다라는 거, 그죠? 사지적, 그만두게 하면은 그냥 도를 감추고 살면 된다. 그죠? 세상이 베풀지 못하면 감추지니까. 그 감출 수 있는 것은 아여 이요 시부인저 하시니, 나와 더불어서 너뿐만, 그죠? 너만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때 자로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로가 또 옆에서 듣고, 선생님 자 행 3군이면 선생님께서 3군을 행하신다면, 3군이라는 것은 제후의 나라입니다. 공의 나라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3군을 행하신다면 선생님이 천하의 제후가 되신다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천자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한자의 나라는 육군을 둡니다. 육군을 두고 제후는 요 자리니까 바로 요거를 3군이라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6군단, 3군단 요 정도를 두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3군을 행하신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제후가 되신다면, 다시 말해 노나라를 이렇게 맡으신다면 뭐라고 하냐? 즉 수여지류, 그죠? 누구와 더불겠습니까? 그럼 그 군사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식이나 지금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 지적을 참 잘했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쭉 보고, 그 다음에 동남,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10-제5절에 그 223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고로 군자 화이분류 강제교여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10장 제5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술 중국지 강이라. 그죠? 나라 안에서 그 행할 수 있는 그 강함을 쭉 서술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음량의 개념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윗문단에 보면은, 자, 남방지 강녀, 북방지 강녀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 보면은, 위에 문단에 어디냐, 두 번째 줄 있죠. 남방은, 찾으셨나요? 남방은, 그러니까 223쪽에, 그 위에 맨 윗문단은 해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다시 이제 주석이죠. 그죠? 소의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네 번째, 두 번째 글쪽에 남방은 위, 형양지 남이니 찾으셨나요? 예.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형땅, 그죠? 형땅, 초나라 땅입니다. 형은, 그죠? 형땅의 양이다 그러면 형양의 남쪽. 어쨌든 형양의 바로 남쪽 지역을 이름이니 기지 다 양이라. 그 땅은 바로 양지가 많음이라. 양기 서산 일세, 양기운이 서서히 흩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정이 관유화유하니, 사람의 그 정이라는 것이 너그럽고 부드러우면서 그 다음에 화합하고 부드러우니, 가령 인유 무도 각이라도 사람이 무도함을 나에게 더하더라도, 에휴 저런 놈 그렇지 내가 저런 놈 상대하냐 그러면서 기역불보니, 나는 또한 보복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저런 놈 상대해봤자 손해나지 해가면서 굳이 보복하지 아니하니, 화유의 군자지 도라. 이것이 화유함이 군자의 도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군자 거지라 했고, 그 다음에 임금역이 사이 불렴은 북방지 강야하니, 강자 거지라고 한 이 문장은, 자, 임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그저 깔고 눕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혁은 바로
군용기계, 다시 말해서 군사들이 쓰는 바로 병기를 표현하니 북방은 사막지, 북방 사막지지, 북방의 사막의 땅은 그 땅이 다 음이라, 저 대부분이 음하니라. 그래서 음기가 편급고로, 음기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고 급함으로, 좁고 급함으로 인생 강맹하여 사람들의 그 삶이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맹렬하여서 항호 투쟁이니라.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므로 개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개갑? 갑옷개, 갑옷을 깔고서 침수고 중하며 그 속에서 잠도 자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싫어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비군자 소처예요. 군자는 거처할 바가 아니고 강약자의 거진이라. 강하고 그 노략질하는 자들이 거처하는 것이라. 이거는 조금 그 의미가 조금 강자가 거진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강자들이 거처하는 것이니 오직 그저 남북을 이루고 푸른 동서를 이루지 아니한 것은 정충이 말하기를 시필 남북은 호거, 남북을 서로 든 것은 개여 동서 속동이라 그로 불언이라. 동쪽과 서쪽도 역시 그저 같은 방식으로 그 풍속이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치우쳐 살게 되고, 우리가 항상 괴상으로 이걸로 연결하면 되겠죠. 남방 북방이다라고 하는 건, 남방은 따뜻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북방은 수기운이 맞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온난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이쪽은 다 기본적으로 음습하다. 그래서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더라. 동쪽은 아무래도 온화한 기운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서쪽은 뭐예요? 서늘한 기운이 많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조금 냉정한 측면이 좀 많을 것이 되고, 대체로 사람들이 조금 부드러울 것이 되고, 그러나 우리 동북방 쪽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산이 많으니까 꽉꽉 막히고 성질 굉장히 급하죠. 속 좁죠. 이 급박한 속 안 좁아요? 속 좁고 이 경향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산으로 계속 막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른바 그 대국적 기질이라는 게 없잖아요. 금세 그냥 파닥파닥거리고 먹을 게 기본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신에 뭐냐?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머리가 제일 좋은 족속들이 바로 한반도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쪽으로 나아가면은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드넓죠. 그래서 우리가 대국적 기질이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자잘한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너무 또 망망대해같이 저런 넓은 땅이면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발달하는 종교는 뭐예요? 도교죠. 인생 허무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늘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언제 귀신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오로지 하나님하고 붙잡는 것이 되고, 그 기억적 그 종교를 분석하더라도 그 경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다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예요? 되는 대로 잡죠? 세상에 온갖 종교 전시장이 우리나라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죠. 이 종교들이 대체로 안 싸우고 잘 살고 있어요. 같이. 그죠? 뭐 속으로 조금씩 요새 뭐 티격태격 한다지만, 만약에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 서로 죽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서로 다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 인구 다 합치면 인구보다도 훨씬 많아지는 나라가 되죠. 다른 나라, 이 동북아라 하더라도 중국, 일본, 기독교가 극성한 나라 없잖아요. 중국에 기독교 들어가기 무지무지 힘듭니다. 일본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묘하게, 그죠? 이 새로운 종교가 있으면 잘 발달하고 또 신흥 종교도 잘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살기가 불안하다는 소리야. 살기가 힘들고 머리는 좋으니까 빨리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죠. 오래 가지 못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족속들이 잘 버텨나갑니다. 근데 뭐 어쨌든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관련해서 저쪽에 224쪽 보세요. 224쪽에 보면은, 왜냐면 주자 해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미달아가는,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먼저 읽어보시고 가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구규도 불변색언, 그저 구규도에 나라의 도가 있음에 그저 그 색을, 그저 충실함을
변치 아니하니 강제교여라고 한 이 내용은 약 국유 도면, 나라에 도가 있다면 수직, 내가 고듬을 지키는 것, 그죠? 발음을 지키는 것, 고듬을 지키는 것을 변치 아니하고, 이게 고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용의, 중용이란다. 그 주역의 곤괴, 이 쭉 비면은 공기가 되죠? 가운데가 비면은. 곤괴, 여기 요 내용이죠. 경의직내 의의방해, 그죠? 공경함으로써 직내, 내 안을 곧게 하고, 그 다음에 의의방해, 의의로서 방외, 그죠? 이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직방대라고 하는 여기서 요 구이효와 같은 군자는 바로 직방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고 그 다음에 방정하고 크다. 그래서 불순무불리라 익히지 않더라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있죠. 경의 입이 덕불고라라는 말도 있죠. 경과 의가 서면은 그 다음에 덕은 외롭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스스로 안을 그저 공경하는 마음, 의로운 이 마음을 결코 변치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더욱 분명해지겠네요. 그래서 고듬을 지켜서 변치 아니하고 덕행이 충실하니 덕행을 충실히 하니 주의 강제라. 그래서 의지가 그죠? 의지가 강함이라. 그 강하고 또 형모교연이니라. 강할 뿐만 아니라 내 겉모습도 아주 꼿꼿함이라. 그래서 강이라라고 하는 것을 그 정의에서는 의지 개념, 지의라고 했죠. 그래서 의지 개념으로 표현했고 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도 사람이 참 대단히 굳셈, 꼿꼿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도, 나라에 도가 없으면 지사불변, 죽어도 변치 아니하니 강제교라라고 한 것은 약 국지무도면 나라에 도가 없으면 수선, 역시 선함을 지키다가 선함이라 결국은 이거 도가 되는 거죠. 도를 지키다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성불계 변하니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을 결코 변치 아니하니 지의, 다시 말해서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내 겉으로 드러난 형체의 모습도 역시 꼿꼿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이건 이해하기 좋고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25쪽의 맨 위쪽이죠. 색이라라고 하는 것을 미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미달 개념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 국유도의 불변 미달지 소수하고 내가 나라에 도가 있다 그러면 아이 뭐 도가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굳이 힘써서 내 도를 이룰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직 달하지 못한 것을 그죠? 아직 달하지 못한 것 미달한 것을 지키는 바를 변치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불변 평생지 소수 내가 평생 지켜야 될 바 아이고 도가 없는데 괜히 지키다가 그저 가족들 굶어 죽기 십상이더라 그렇게 하면은 그저 빨리 변해야지 않고 변치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지켜야 될 것 군자는 하루아침에 근심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평생의 걱정을 그저 평생의 근심을 둔다라고 해서 군자 일조지 환과 평생지 우라 그랬나요?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조지 환 그 다음에 일생인가 평생인가 제가 일생지 우 군자는 그저 하루아침에 근심은 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평생의 근심은 다 하루아침에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벼슬자리, 녹 뭐 이런 것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생 그죠? 일생이다라고 하는 일생 평생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저 내가 평생 군자 유종 개념이 되겠죠. 내가 지켜야 될 도 유종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 결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벼르지 않는다라는 그 뜻에서 지금 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도가 없더라도 군자가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것들은 변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인즉 소위 중용 불가능자니 그래서 중용이 그래서 가히 능치 못하는 것이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비유의 자승의 인욕지 사면 스스로가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불능택이 수야니라. 그래서 능히 가려서 지킬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군자지 강이 군자의 강함이 쑥되어 시리요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는가. 부자 이 시로 공자께서 이로써 고 자로자는 자로에게 알려주신 것은 소위 억기 기혈지 강하고 그 자로의 기혈의 강함을 누르시고 이 진지 덕의 지용이니라. 덕의의 용맹으로 나아가도록 하심이라. 우는 바로 제10장이라 했고, 그러한 이러한 강함, 무모한, 때로는 참 무모한 그 강함이 있기에 자로가 결국은 괴의 난에, 공자가 아무리 봐도 자로는 또 의협심이 굉장히 강하죠. 의리가 강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녹을 준 자기가 모시는 그 군주에 대해서 이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뭐 덕질을 한 것도 아니고 어진정질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자로를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한테 쟤 좀 보면은 좀 말려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갔죠. 이 전란의 와중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군자는 죽더라도 각근을 풀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각근을 탁 쳐서 모자가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죽어가는 와중에 각근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자로도 공자가 굉장히 아끼던 제자입니다. 공자하고 그나마 있죠. 농담을 가장 잘 주고받는 거죠. 뭐라고 하면 야이 촌놈아부터 시작해서 자로 선생님한테도 이 선생님 너무 촌스럽습니다. 너무 야이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격이 없이 참 친하게 지낸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허망하게 죽으니까 옛날 어쨌든 그 지역 장수가 되니까 장수가 죽으면은 젓갈로 담죠.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위세에 보내니까 공자가 그 소리를 듣고 두 번 다시 참 좋아하셨는데 두 번 다시 젓갈을 드시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공자의 수제자이자 애제자이기도 한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여기서 다 나왔죠. 그래서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강과 교, 그죠? 강함과 굳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부터죠. 자, 앞에까지는 외우라고는 제가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는 외워야 된다? 지금 얘기했던 군자의 사강제 있죠? 뭐 했어요? 군자는 화요불교하나니 강제교역. 그 다음에 중립이 불의하나니 강제교역. 구교도의 불변세관하나니 강제교역.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나니 강제교역라고 하는 내용 정도는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강함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지강령, 북방지강령, 어기강령 하면서 웬만한 내용들은 거의 그러니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읽는다? 남들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10번이요. 거의 100번, 100배의 노력을 다하라 그랬죠. 자, 열심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